윤고은의 EBS 북카페.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물가, 뛰어오르는 금리, 또 한 번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건 아닐까 두렵고 불안하신가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위기는 위대한 기회, 과거의 뼈아픈 경험들이 남긴 값진 교훈들을 거울 삼아 지혜롭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자 하는 책입니다. 위기의 역사를 품고 오신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오건영 작가님은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인 신한은행 WM그룹 팀장으로 투자 솔루션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시고요. 3프로TV에서 연준 해설가, 금리 전문가, 거시경제 1타 강사 등등등으로 불리면서 200만 구독자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북카페에는 지금 1년 만에 오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1년 만에 이렇게 또 예. 책을 쓰셔서 네. 북카페에 나와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카페인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카페인 분들께 이번 책을 어떤 마음으로 들고 북카페에 오셨는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신한은행의 오건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썼고요. 이 책은 여태까지 제가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약간은 투자에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책은 제가 이제 역사 공부 같은 걸 좀 하면서 그런데 좀 흥미를 좀 느껴서 이번 책은 약간은 좀 교양서. 근데 이제 교양서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교훈을 줄 수 있는 교양서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과거의 위기들 이런 것들을 좀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은 현대 금융사들 한 30여 년 정도 있었던 현대 금융사의 흐름을 한번 쭉 읽어드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걸 읽고 난 다음에는 다른 무언가 경제신문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보시면 이런 얘기구나 이런 걸 좀 쉽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양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와, 이 책 안에도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이 위기, 그러니까 단절점들을 네. 우리가 딱딱딱 보면서 전체 흐름을 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네네. 너무 재밌는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네네. 따라가는 내내. 그리고 얘기하시는 게 좀 느껴지시기도 했던 게 그 의도가 보였던 게 요 신문 기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짝 지금 방금 쌓은 지식으로 바로 요 신문 기사를 내가 어떻게 해독하느냐 이런 것들이 네. 좀 재밌게 다가오기도 하던데요. 네, 신문 기사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냥 네.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이 책을 쓰기 전에 네. 기획하기 전에 이제 서점을 가가지고 어. 되게 여러 권의 책을 좀 보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경제책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영어책도 좀 보고 요즘 보면 영어책 되게 잘 나오거든요. 영어책도 보고 뭐 이제 저기 문학책도 보고 쭉 이렇게 한번 좀 네. 훑어봐요. 근데 이제 영어책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공부할 때 보면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스타일이 있냐면 패턴으로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would you like 한 다음에 뭐라고 바뀐다든지 I want to 한 다음에 뭘로 바뀐다든지 네. 이게 이 패턴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이 패턴을 익혀가시는 분이 있고 저는 그게 잘 안 맞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떤 걸 좋아하냐면 미드 같은 걸 보면서 네. 그냥 그걸 여러 번 들으면서 그 안에 나오는 표현들 그 큰 시츄에이션 속에서 뭔가 탁 던지는 것들을 네. 그 이미지로 갖고 있다가 비슷한 시츄에이션은 이 말이 나가지 이렇게 뭐냐면 그냥 패턴으로 공부했을 때 그게 하면서 이게 순간순간 대화에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큰 환경 틀 속에서 이 시츄에이션 속에서 학습을 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기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경제 기사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하나 읽어나가는 것도 되게 좋지만 저는 어떤 큰 상황 속에서 어떤 기사가 났었는지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와, 바로 여기에 좀 적용을 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이런 스타일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번에 책을 쓸 때는 과거 기사들을 좀 많이 찾아봐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과거 기사를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진짜 찾으려면 어떻게 찾으셨어요? 네, 정말 저도 이 신의 한 수라기보다는 진짜 네.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이버에 뉴스 기사로 검색을 하면 최신순, 관련도순, 오래된 순이 있어요. 네. 그럼 그 단어를 넣고 오래된 순으로 가잖아요. 그럼 단어를 계속 바꿀 때마다 90년도 이후부터는 기사들이 계속 떠 있거든요. 그럼 그 기사들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97년도 기사다. 네. 그럼 오래된 순으로 하면 90년도부터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앞에 한 96년도부터 조금씩 이제 막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과거 기사들을 막 진짜 이만큼씩 쌓아가지고 네. 봤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제가 97학번이에요. 네. 근데 99년도, 2000년도에 이
우리나라에도 그 코스닥 벤처붐이 있었고 닷컴 버블의 영향이 네. 있어가지고 저는 전공도 경제학이 아니었고 신문방송학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학과 친구들도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건영아 우리 세대는 주식 투자해야 돼. 그리고 경제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니 그 부분이 저 너무 재밌었는데 아, 네네. 뭐 소크라테스도 뭐 아, 예. 의미 없다는 식으로 아, 친구들이 네네. 얘기해서 네네. 약간 아, 네. 아니 내가 좋아하는 세계를 저렇게 조금 폄하하나 해서 조금 마음이 상하기도 하셨다고 아, 했던 예. 그런 근데 이제 시절.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대학 다닐 땐 겉멋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 진짜 근데 물론 지금은 그때 공부한 걸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해요. 네. 철학 공부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뭐 철학자들 책 같은 거 읽는 거 뭐 했는데 네. 사실 기억도 하나도 안 나지만 이제 그런 책들을 막 이제 철학책 같은 걸 막 읽는데 이제 친구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어. 그래서 약간 와가지고 약간 좀 비꼬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우린 밥 못 먹고 산다고.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게 되게 중요하다. 돈 네. 많이 벌고 이런 거 봐라. 이제 이런 음. 얘기들을 이제 친구들이 많이 아. 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해라. 네.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걸 제가 뭐 무서워서 못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경제신문이라도 보라고 해서 경제신문들을 봤거든요. 네. 그때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 재미도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근데 이번에 책을 쓰면서 그 즈음의 기사들을 읽으니까 대충 그때의 느낌이 기억이 나요. 아, 이런 어. 내용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때랑은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 그렇죠. 있게 되신 21살, 거죠. 22살의 저하고 네. 지금의 저하고 그 기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른 거죠. 와, 네. 어떻게 이 기사를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옛날 어렸을 때 보던 위인전 같은 거 네. 지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애들 보면 요즘 위인전 만화책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 만화책 같은 거 읽다 보면은 옛날에는 뭐 에디슨이다 이러면 이 에디슨이 뭐 알을 품었어요. 뭐 전기를 발명했어요. 이런 데 막 되게 관심을 네. 많이 가지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알고 있으니까. 근데 대신에 뭘 많이 보냐면 이 사람의 생활 환경은 어땠을까? 아. 돈이 많았을까? 금수저였을까? 아니면 언제 결혼을 했고 어느 학교 나왔고 아. 그다음에 노년에 어땠고 내 네. 나이 때 뭐 했고 이런 걸 계속 보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책을 보는 거지만 그 네. 책은 바뀐 게 없지만 어. 저는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뼈저리게 느끼면서 참 그때의 제 모습을 다시 한번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노래 들으면 그때의 모습 생각나는 거. 그렇죠. 이 기사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와. 아, 그때 내가 이랬었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로 광범위하게 오래된 순으로 기사 검색하실 일은 그 전에는 이만큼은 없으셨던 거겠죠? 그렇죠. 이제 다만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어차피 마켓을 보다 보니까 네. 매일매일 신문 기사들을 보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찾냐면 이걸 갖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신용등급 강등이 된 거를 딱 보는 순간에 아, 그게 2011년도였는데 하면서 이제 그때 생각이 나요. 그럼 이제 그냥 신용등급 강등이라고 검색창에 친 다음에 네. 이 날짜를 조절하는 게 있어요. 검색 기간을. 네. 그럼 2011년 7월부터 9월 이렇게 놓고서 그때 당시 기사를 찾는 거죠. 음. 요렇게 타겟을 잡아가지고 과거 기사를 보는 경우는 있지만 어. 굉장히 좀 브로드한 관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쭉 한번 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야, 이 책을 통해서 읽는 사람들의 마음, 그 생각도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네네. 아마 그 전에 먼저 작가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작가님이 이 쓰시는 과정 중에 아, 네네. 굉장한 고향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 되게 개인적으로는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힘들기도 했지만 힘들면서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아, 이런 내용이었을까 하면서 그러니까요. 되게 재밌게 좀 재밌으면서도 힘들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신문기사 얘기도 살짝 했지만 이번 책, 우리 지난번 책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랑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뭐랄까요, 작가님의 개인적인 어떤 에피소드들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었어요. 아, 예. 아, 제가 이것도 우연인데 네. 이제 역사책 보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분야 책들을 좀 다 이렇게 예. 보셨군요. 그러니까 저기 잘 읽고 뭐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전혀 그러지 않은데 네. 그냥 이렇게 이런 책들 저런 책들 보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 책 중에 일본 현대사라는 책을 샀어요. 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일본 분이 이제 쓰신 건데 네. 만화로 돼 있는 일본 아. 현대사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볼 겸 해서 샀는데 네. 너무너무 그 기획이 멋있더라고요. 어떻게 쓰셨냐면 일본 현대사라는 그 딱딱한 얘기들을 갖다가 네. 중간중간에
그 시대를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작가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어. 어렸을 때 난 어디서 태어났는데 그때 하늘에서 비행기가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2차 대전 때. 네. 그러면서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음.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딱딱한 그때 당시 경제 사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중간중간 본인의 그쵸. 약간은 좀 뭐죠? 이게 치밀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 음.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따라가다 좀 지칠만 할 때 재밌어지고 맞아요. 지칠만 할 때 재밌어지고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그 네네. 시대를 살아갔던 한 사람이 그 안에 그렇죠. 딱 있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지고.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저는 어렸을 때 역사 공부할 때 역사라는 걸 우리가 모두 대부분 다 어떻게 공부하냐면 네. 이벤트사를 제일 많이 봐요. 네. 정치사, 경제사, 음. 아니면 이벤트사, 그리고 그 밑에는 제도사, 네. 뭐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가 됐는지 봉건제인지 이런 걸 어. 보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리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양한데 민중사도 존재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개인들의 삶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면은 17세기, 18세기의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음. 그 살롱이라고 하나요? 그 카페에서 네.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네. 역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양이 대학살인가 이제 이런 책들에서는 이렇게 어. 다루기도 하고 그래요. 음. 그래서 저는 되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역사라는 건 참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는요. 지금의 흐름도 지금의 삶도 지금의 세상도 미래에서 볼 때 제 삶도 하나의 역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역사인 거고. 그래서 저는 역사를 볼 때 이 역사 전체로 바라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왔었던 사람들의 네. 삶을 갖다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위기의 역사라는 경제 역사 속에다가 그때를 살았던 제 모습을 이렇게 탁탁 끼웠어요. 그때 또 어떻게 되면은 95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95년도 고베드 지진이 있었거든요. 1월 17일 날. 네. 그때 제가 고2 올라갈 때였어요. 겨울방학 때였는데 와 엿가락처럼 휘었네. 이제 이런 네. 생각을 했었던 그 기억이 나요. 음. 그게 엄청난 비극이었는데도 그죠? 그쵸. 그리고 이제 97년도 외환위기 때는 제가 97학번이라서 대학교 1학년 때 네. 기말고사 보러 시험장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저기 위기 터졌다고 외환위기 왔다고 IMF 구제금융 받아야 네. 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네. 저는 IMF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어, IMF요? 당시에. 예, 그렇죠.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살던 제 모습들이 저기 하나하나 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얘기하게 되고 책을 쓰시게 될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전혀 생각 못했죠. 몰랐을 아니 저는 테니까요. 경제를 공부하게 될 거라는 네. 그런 생각도 못했고 은행을 다닐 거라는 생각도 전혀 못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떤 면에서는 뭐 전혀 느낌은 다르지만 그 묘하게 재벌집 막내 아들 그게 아, 떠오르기도 했어요. 약간 모든 예. 걸 이제 알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예. 돌아보는 아, 과거 예. 얘기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런 네네. 흥미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TV를 잘 못 봐서 아, 제가 이제 그 드라마 네. 무슨 드라마인지는 설정인지는 들은 적이 아시죠? 있어요. 예, 근데 뭐 제가 그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네.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네. 그래서 저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모습을 갖고서 그때를 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때를 살았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문에 망했대요라는 얘기를 그 선배들한테 들었는데요. 네. 저는 나라가 망한다는 게 뭔지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죠. 너무너무 걱정하면서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길에 글쎄요 뭐 특별한 변화를 저는 못 느꼈었어요. 이상한데 집에 네, 그럴 수 갔는데도 못 있죠. 느꼈거든요. 이게 뭐 예. 갑자기 그 예. 수준이 됐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전쟁 나고 뭐 이제 이런 네. 이제 그 어린 마음에 1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했었던 그냥 이렇게 막연한 공포를 떨었던. 네.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었죠. 저희 부모님도 되게 힘드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가 이런 힘든 얘기를 자녀들한테 안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잘 기억은 잘 안 나.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어려웠던 부분들을 저는 인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때를 살았던 모습들을 되새겨 보면은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도 속속 나곤 하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들이 이 책에 가득 있습니다. 그렇게 IMF가 뭐지 하셨던 이 오건영 작가님이 이제 아이의 질문을 받고 이제 네. IMF 대답을 하게 되는 지점까지도 쭉 나오거든요. 좀 초반 얘기긴 한데 일단 우리 여기서 퀴즈를 잠깐 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오건영 작가님의 반짝 경제 퀴즈. 우리 카페인 분들의 경제 근육을 알아보는 오건영 작가님의 반짝 경제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지금 경제 퀴즈. 하나 낼까요? 네.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국가에
예를 들어서 빚이 있어요. 음. 외화로 대출을 받았는데 네. 뭐 달러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외환으로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이걸 갚아야 되는데 나라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갚을 수 있는 외환이 없어요. 네. 그럼 이거 갚지를 못하니까 파산을 선언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객관식으로 드려볼게요. 1번 1번. 재정위기, 재정 위기. 2번 금융위기, 네. 3번 외환위기, 네. 4번 주가 급등. 3번이 외환 위기, 4번 주가 급등. 네네. 힌트 없나요? 제가 조금 크게 말한 게 있어요. 진짜요? 예, 예. 약간 크게 말씀드렸는데요. 약간 크게 예. 말씀해 주신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문제 안에 답이 있다. 네. 여기서 문제 살짝 좀 축약으로 살짝 다시 한번. 특정 국가의 외환이 부족해가지고 네. 외환 대출이 많은데 외환을 갚지 못해서 디폴트를 선언하는 엄청 걸 많이 뭐라고 하느냐. 들리는. 네, 거기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카페인 분들 정답 아시겠죠? 창의적인 오답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자, 정답은 우리 초대석 말미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시면 지금 사연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있고요. 반디 앱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첫 번째 추천곡을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곡 가지고 오셨나요? 너츠의 잔소리라는 노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잔소리. 아, 네. 예. 이 노래가 되게 저는 어떻게 됐냐면 그때 당시 노래를 별로 못 들었어요. 되게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한 5, 6년 정도 지나서 노래를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곡이야 했는데 오. 그게 아니라 옛날에 히트 쳤던 노래라고. 그런 경우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5, 6년 전 노래를 몇 차례 들으면서 이제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좋아하셨던 기억, 지금도 좋아하시는 노래인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더너츠의 잔소리 듣고 가겠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전 세계를 뒤흔든 주요 경제 위기와 그 영향에 대한 통찰을 담은 책 페이지 투 북스에서 펴낸 위기의 역사의 저자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 듣기 전에 퀴즈 내주셨는데요. 그 정답은 오늘 초대석 끝날 무렵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단 사람들의 그 반응은 좀, 카페인분들 반응은 좀 듣고 싶어요. 예. 서창미님, 정답은 지울게요. 정답 하시면서 거의 입에 넣어주시네요. 네. 힌트까지. 네네. 예. 네. 너무 쉽다는 얘기인가 봐요. 예. 이게 지금 쉽고 거의 입에 넣어주신다. 네. 어떤 마음으로 난이도를 좀 조정하신 건가요? 예, 이제 제가 사실은 네. 이제 이 정도면 그래도 되게 쉽겠지라고 했는데 힌트를 좀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럼 더 쉬워야 되나? 이제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다시 되새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난이도가 막 낮아졌는데 거기서 한 두세 번 더 낮아지는. 예.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에 넣어주신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한이바님 거의 입에 넣어주시는 그런 네. 퀴즈였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우리 오건영 작가님의 책, 북카페 에디션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위기의 역사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어떤 것을 그려주실지는 두 번째 곡 나갈 때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58님 정답 하시면서 귀 쫑긋하고 듣고 있어요. 재밌네요. 오건영 작가님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선선한 가을 바람처럼 살포시 귀로 들어가 머리에 앉네요. 이거 굉장히, 정말 굉장히 시적인 시적이기도 하고 예. 이 정도면 약간 예. 저는 김연아 선수가 떠올랐어요. 예. 이렇게 몸짓 같은 것들이 예. 살포시 귀로 들어가서 머리에 앉는다라고 예. 하는. 네. 갑자기 목소리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네. 나은율님 정답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고3 수험생입니다. 독서실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고3 때 다 기억납니다. 저도 독서실에서 진짜 독서실에서. 예. 네. 가끔씩 이제 라디오 같은 거 들으려고 했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듣진 않으셨어요? 들으려고 했던. 이게 그때는 워크맨이나 라디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추억의. 네. 근데 그게 이제 나가서 이제 앉아서 듣거나 해야 되니까 조금씩은 좀 들으려고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공부할 때마다 나가서 이거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는 시사토론도 재밌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네네, 모든 게 재밌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다음 사연은 한번 작가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최은희님 거. IMF라는 말이 퀴즈 정답을 뜻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대학 졸업 한 해 앞두고 취업 걱정부터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때 이 생각 되게 많이 하셨고요. 저희 걱정. 선배들도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나 졸업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근데 이 IMF 전에는 네. 그 졸업하시는 분들 취업이 꽤 잘 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후가 갑자기 되게 어려워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선배들 중에서도 세상 탓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한 개인으로 볼 때는 억울하죠. 아니 왜 하필 나 그렇죠. 졸업할 때 네, 그렇죠. 나를 겨냥해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그런 심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630님은 이때 아이들 돌반지 다 팔았네요. 네, 이게 이제 어, 98년도에 금 모으기 운동을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맞아요. 금을 갖고서 이제 외채를 갖자 갚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은 1920년대인가 10년대 국채보상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 신국채보상 운동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 이런 것들이 그러네요. 이제 나타났었던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맞아요. 그 다음 사연도 한번 볼까요? 네. 2032님. 네. 이때 전 대학 졸업반이라서 생생히 기억납니다. 졸업 후 3, 4년 시간 그저 백수로 흘려보낸 기억이 납니다. 역사를 경제금융과 연관시켜보는 내용, 그때까지 우리 학생들은 너무 경제, 특히 미시경제를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귀 쫑긋하네요. 이게 저는 되게 공감을 하는 게 네. 저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경제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음, 이걸 왜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신문방송 전공인데 이걸 왜 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요즘 이제 대학생들 보면은 너무너무 다들 스마트하세요. 잘 물론 알고 예, 계시죠? 그렇죠. 많이 네. 공부하시고 맞아요. 책도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가끔씩 학생들 대상으로 음, 세미나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네. 와, 질문하시는 레벨이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저 대학 때는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와,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고3 수험생 네. 말씀하셨잖아요. 중학생 분들 중에도 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재밌게 읽었다는 반응 있지 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관심 예, 있으면 읽힐 네네, 수 그렇죠. 있어요. 예, 어렵지 않아요. 예. 네. 요즘은 이제 학생들도 뭐 주식 투자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저 때하고는 사뭇 또 다른 분위기인 것 같고 음, 그만큼 지금을 사는 또 학생분들은 네. 저 때보다도 훨씬 더 치열해지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통과해 왔던 그 많은 위기들, 네네, 그게 또 올까 봐 두렵고, 그 그렇죠. 위기가 왔을 때 또 누군가는 그 위기를 그래도 좀 덜 네네, 손상되면서 통과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니까, 네, 그렇죠. 이왕이면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냥 약간 더 연결해서 네. 말씀드리면 외환 위기라는 게 우리나라에 준 상처가 엄청 컸어요. 그 상흔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는 건데요. 맞아요. 그때 당시엔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결국엔 외환 위기라는 거는 그때 음. 당시에 기업들이 달러 빚을 많이 냈다가 무너졌던 케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잘하던 기업들이 다 무너진 거거든요. 네. 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가지고 사람도 채용하고 그쵸? 그러니까 사업을 늘려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음.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무너졌던 네. 케이스인데 그럼 그 많은 기업들이 쓰러졌습니다. 잘 나가던 기업들이.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 살아남은 기업들은요. 간담이 서늘하겠죠. 그래서 어. 실제 외환 위기를 겪은 다음부터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음. 돈을 빌리질 않아서 투자를 안 해요. 네. 그럼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업의 투자가 없다는 얘기는 채용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채용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그때부터 참 거짓말처럼 98년, 99년 이때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실업 대란이 찾아와요. 저는 고등학교 때 논술 시험 볼 때 아직도 그 음. 문제가 기억이 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뭐 독일의 실업이 문제라고 한다. 네. 우리나라 실업에 대해 논하시오. 이런 그 네. 퀴즈가 있었어요. 음. 그 논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업은 유럽에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네. 거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근데 불과 몇 년 후에 이태백이라는 단어,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5, 6도라는 단어가 있었고 38선, 어. 4호정 이런 단어가 지금 이제 물론 그 단어 쓰시는 분도 없지만 네. 지금 이제 좀 다른 단어들을 좀 쓰시죠.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제가 2003년에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진짜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거였어?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취업 대란이 찾아오게 된 게 결국엔 외환 위기 이후에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고 기업들이 자신감을 잃으면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데 소극적이 되고 네. 그러면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게 실업률을 높이게 되는 이제 이런 케이스로 이어져 왔던 게 외환 위기 이후의 흐름이거든요. 네. 근데 그 메아리가요, 그 에코가 음. 아직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도미노 게임 한 판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서 다시 그렇죠. 또 예. 무너지고 있고 예. 영향을 받고 있고 이렇게 흘러가니까 네, 그러니까요. 위기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저 책을 쓸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외환 위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외환 위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마켓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선배들 다 그랬어요. 외환 위기 때 어땠는 줄 아냐고. 환율 2,000원 갔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제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데 그쵸.
그리고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네. 이제 가끔씩 점심 식사하면서 뭐 음.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랑 식사하면서 이런 거 여쭤볼 때가 있잖아요. 뭐 특별한 얘기할 게 없으면 음. 그럼 대표님 저 혹시 사업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때가 언제신가요? 어. 그러면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면 열의 아홉은 그 얘기를 하세요. 외환위기지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IMF 때지 다 얘기하세요. 너무 아. 힘드셨다고. 예. 아. 그때는 정말 공포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네.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외환위기가 거대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음. 이 트라우마라는 게 저는 어떤 의미에선 좋은 것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네. 안 좋은 게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 놀라잖아요. 그렇죠. 요즘 환율만 뛰면은 외환위기 오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음. 작년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계속 예. 올라가면 예. 불안한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그때 막 신문에서도 외환위기 이후에 뭐 환율이 가장 이런 얘기들이 막 네. 나오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네. 높은 환율 이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에 문제가 있을 수 음. 있다.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설마 외환위기가 그래서 세미나 같은 걸 하다 보면 네. 투자자분들하고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작년 한 10월 11월에는 음. 이러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음.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질문이 참 답하기 힘든 게 그때를 알아야 되고 어. 지금을 알아야 되고 네. 둘을 비교해 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2, 3분짜리 답을 하는 시간에는 그걸 답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보통 저도. 강연 끝나고 그렇죠. 마무리할 때 이제 그렇죠. 좀 소통을 예. 위해서 받는 그런 질문인데 질문 같은 거죠. 이걸로 예. 또 한 판을 크게 시작해야 그렇죠. 그럼 되는 이거는 그런. 뭐 2시간, 3시간 가야 네. 되는 건데 책으로도 이만큼 나오거든요. 지금 쓴 그러니까요. 거에도 8챕터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한테는 이 되게 아픈 역사가 이 경제에 음. 대한 얘기로는 잘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네. 들었고 또 하나 자신감이 생긴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음. 유튜브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 DNA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외환 위기의 얘기를 해드려도 다 속속들이 소화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아. 그러면 앞으로 투자를 하거나 앞으로 생활을 할 때도 그런 막연한 공포감 때문에 네. 잘못된 판단을 하시거나 그러진 음. 않을 것 같아요. 음.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망하는 거 아닌가? 외환위기인가? 이 네. 트라우마에서는 조금은 좀 벗어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런 트라우마가 좋은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네. 뭐냐? 좋은 점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외환위기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달라요. 여러 가지로 다르고 네. 우리나라 경제력도 많이 좋아졌죠. 음. 근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외환위기를 겪어봤다는 경험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 경험이 있잖아요.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거든요. 네. 제가 이제 좀 유치한 말씀이지만 음.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근데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가는데 이제 그 집에서 지하철역을 가려면 A라는 길로 갈 수도 있고 B라는 길로 갈 수도 네. 있어요. A가 조금 짧아요, 거리가. 그래서 보통 A로 갔는데 그 A로 길을 가다가 그때 이제 깡패를 만나가지고 어. 돈을 다 뺏기고 한참 맞았어요. 그런 다음부터 그 A라는 길을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B로만 갔어요. 네. 지금도 B로 가더라고요. 굳이 뭐 A로 굳이 갈 필요 있나? 지금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깡패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네. 그때 기억이 안 좋아서도 있고 습관이 B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참 다니다 보니까 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외환위기라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와 똑같은 실수에서는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거죠. 다소 과도할 정도로. 어. 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향후에 또 다른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방어막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계감이라는 걸 놓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네. 물론 당연히 겪지 말았어야 될 일이지만 네. 안 겪으면 그렇죠. 좋았겠지만 당연히 그렇지만 음. 그런 걸 조금은 좀 우리한테 교훈으로서 해석한다면 이런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여러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줄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와 같은 그런 외환 위기를 우리가 겪을 어떤 확률은 당장으로서는 그 네네네.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네네네.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그냥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때 이후에 우리나라가 외환이 적었기 때문에 국가가 갖고 있는 외환이 적다 보니까 달러 빚을 갚을 수 있는 외환이 모자라서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어요. 그때는 300억 달러가 채 안 됐는데 네. 20배가 넘는 외환을 쌓았잖아요. 다소 과하다고 할 정도로 쌓았다고 해요. 그 방파제에 그렇죠. 비유하셨더라고요. 방파제를 싼 거죠. 너무 쏙 들어오던데요. 네네. 그 이해력이.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를 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을에 100년 전에 쓰나미가 왔던 거죠. 네. 근데 103살을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노인이.
그 노인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혼자 방파제를 쌓는 거죠. 네. 4,000m짜리를. 다들 얘기하는 거죠. 아니 어. 왜 그러냐고. 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방파제를 쌓으면서 네. 이 방파제는 언제 효자 노릇을 하냐면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거든요. 그렇죠. 예상하지 못했었던.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마인드라는 게 이 외환위기에 참 그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이 기조에 생겨난 게 아닌가. 네. 이런 점들은 제 생각에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얘기 뭐 조금만 살짝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은 그냥 후루룩 이렇게 아, 그러네요.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기 말을 많이 아니, 해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홀린 듯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음악을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가지고 오셨는지. 예, 저기 이제 여기 아마 2010년도, 11년도 노래였던 것 같아요. 네. 요때도 지금 과거 추억 예, 여행이 요때도 계속. 저희가 되게 힘들었던 때였는데 어. 이때가 이제 유럽 재정 위기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스페인 망한다, 그리스 망한다 이럴 때였거든요. 네.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마켓 분석하다 보면 집에 잘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든데 이제 라디오에서 네. 그때 이제 밤에 새벽에 운전하면서 아. 가는데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처음 듣는 노래인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음. 노래가 이제 2AM의 죽어도 못 보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좀 부탁드려요. 이것은 이제 아마 뭐 그 연인에 대한 걸 텐데 예, 그렇죠. 어떤 것을 못 보낸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셨는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그 음색이 음색이. 이게 되게 절절해요. 네. 근데 이제 또 오면서 뭐 하는 짓인가 하면서 이제 운전해서 오는데 그 새벽이었거든요. 네. 근데 2AM이잖아요. 들어왔군요. 그러면서 이제 참 느낌이 좀 새로웠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네. 좋습니다. 이 곡 듣고 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오건영 작가님 모시고 위기의 역사 이 책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정옥님, 선곡 최고입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하겠어요. 30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하셨어요. 벌써 끝나는 시점을 지금 걱정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이 죽어도 못 보내가 이게 또 가끔 한 번씩 들으면 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차승숙님, 보기만 들어서 헷갈렸는데 문제 속에 답이 있었네요. 학창시절 시험 보는 느낌이네요. 책을 가까이 하게 해주는 유익한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지금 계속 보내주셔도 됩니다. 정답. 그리고 퀴즈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위기의 역사 오건영 작가님의 책 북카페 에디션으로 선물해 드릴 예정이고요. 상의를 했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주시기로 하셨죠? 제가 이제 그 그림이라기보다도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좀 그 TMI인데 네. 제 그림을 되게 못 그려요. 어느 정도로 못 그리냐면 하나만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네.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반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렸어요. 오. 그래서 애들이 막 와가지고 그림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우와. 아직도 기억나면 네. 공룡을 그렇게 잘 그렸어요. 공룡을. 네, 그래서 애들이 막 그림 그려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인가 봤는데 거기서 발전하지 않은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그려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하고. 그럼 그래도 잘 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1, 2학년 수준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보고 깜짝 놀래요. 저희 애들도 너 왜 이렇게 그림 못 그리냐면 아빠보단 낫다고.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도 그러니까 그만큼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순간 다들 깜짝 놀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보다는 제 생각에 이제 음. 이게 그 화폐를 보면 이게 달러 표시 있잖아요. 네. 엔화 표시 있고 그쵸. 유로 표시 있고 네. 그다음에 원화 표시 있고 네. 이렇게 네 개를 딱 그려놓고 부자 되세요 이렇게 적어드리려고요. 지금 그게 그래서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림 안 오늘 그리고. 부자 되세요 북카페 에디션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왜 근데 그 화폐가 그렇게 네 개만이에요? 예를 들면 뭐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다른 화폐도 있잖아요. 했는데 그림이 복잡해요. 복잡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운드 안에 이렇게 L자로 해서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네. 잘 못 그리겠던데 난이도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안 지금- 그려져요 저는. 네. 예. 오늘 그래서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 작가님의 자필 사인과 이 그림 많이 그리시는 건 아니죠? 다른 데서. 예. 북카페에서만 예, 그렸으면 그렇습니다. 해서. 예. 네. 부자 되세요 그림이 담긴 페이지 2 북스에서 나온 위기의 역사 북카페 에디션 우리 퀴즈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신나네요. 그림이 좋은 메시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이 책에 위기를 설명하시면서 등장시킨 그 수많은 그 상황극 같은 그 비유들이 있어요. 네네. 홍길동 씨가 맹활약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그려달라고 부탁드릴까?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했듯이 논두렁 이런 거, 논두렁 좌측과 우측과 이런 거 부탁드릴까? 크레인 등장하고 이랬더니 이제 그거 너무 예, 저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렵다고 굉장히 하셔가지고. 난이도가 높은.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부자 감사합니다. 되세요. 지금 얼핏 얘기했지만 위기가 굉장히 많이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꼭 알았으면 하는 부분들을 네네.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위기 역사라고는 하지만 네. 현대 금융
역사를 본다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30년 정도. 네.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할 때 보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서기 1년 뭐가 있었고 2년 뭐가 있었고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되게 재밌었거든요. 재밌죠, 재밌어. 임진왜란 편 네. 보고 감동을 받았죠. 그 초등학교 어. 1학년, 2학년 때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 감동 진짜 그때부터 이제 이순신 장군 공부하고 아. 성조익 이제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사나 이벤트사로 시작을 해요, 보통. 어. 그래서 임진왜란, 뭐 살수대첩, 뭐 이제 한산도 대첩 이렇게 네. 전쟁 쭉 늘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위인전 읽고 그쵸. 그런 다음에 위인전 다음에 교과서 보면서 정치사, 경제사 이런 것들로 연결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가끔씩 교과서에도 문화사 이런 거 나오면 네. 그런 거 잘 안 보잖아요. 반가사유상이 언제적 거냐 이러면 이런 거 왜 했느냐고 시험 뭐 이제 막 특집 부리면서 외우고 그랬잖아요. 반가사유상은 또 이제 언제 거 막 이제 이렇게 외우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포스트를 세워놓고서 2000년의 역사를 연결을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속과 단절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위기라는 것들이란 이벤트는 하나의 단절점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고 이 단절점이 포스트가 세워져야지 얘네들에게 연결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금융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건 자연과학하고 사회과학은 다르거든요. 네. 자연과학은 실험이 가능하지만 사회과학은 실험이 안 돼요. 실험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를 그래서 사회과학을 공부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과거를 많이 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금융사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네. 금융사를 갖다가 그러면은 1980년에 뭐 있었고 81년에 뭐 있었고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절점들을 찾은 거죠. 그게 말씀드렸던 97년의 외환위기, 네. 2000년의 닷컴 버블, 아. 2008년의 금융위기, 네. 최근에 코로나 사태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사태. 아. 이렇게 네 개의 포스트를 쫙 세워서 각각이 연결되는지를 좀 그려보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참 뭐 이렇게 저도 이제 막상 하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도 각각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 네, 그걸 한번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려보면 네.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외환위기가 터졌잖아요. 네. 우리한테는 외환위기라고 하지만 이게 저기 해외에서는 한국의 IMF가 아니라 동아시아 외환위기라고 했었어요. 근데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때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 97년에 쓰러졌고요. 네. 그다음에 98년도에는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요. 99년도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무너졌어요. 네. 그래서 이때 굵직굵직한 신흥국들이 다 쓰러졌죠. 아. 그걸 보면서 다들 깜짝깜짝 놀랐고 중국이 그때 4대 은행의 부채 문제 때문에 중국의 부실 우려가 되게 컸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경제는 파탄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전 세계 괜찮은 데가 없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독일병을 앓는다, 영국병이 있다 뭐 이런 네. 얘기 했었던 때예요.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은데 유일하게 좋은 데가 남죠. 미국만 남아요. 그럼 미국으로 돈이 몰리게 되는데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다른 데가 없는 획기적인 혁신의 아이템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인터넷이죠. 지구의 반대편을 연결한다. 네.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국제 전화를 인터넷으로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돈이 안 된대요. 그게 2000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어? 돈 안 들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냐 저희 그룹에 저희 같이 노는 애들 중에 한 명이 캐나다를 놀러 갔어. 아. 캐나다에 어학연수 갔거든요. 어. 걔하고 연락을 하는데 다들 국제 전화가 무서워서 전화 못 하는데 그 친구 집에서 인터넷으로 막 연결해가지고 한 게 기억이 나요. 엄청난 혁신이죠. 그렇죠. 지구의 반대편을 연결하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거죠. 이런 설비나 인터넷망이 네트워크망이 전 세계에 깔릴 거야. 그러면은 이거 엄청난 성장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업엔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닷컴 버블이죠. 그러니까 돈이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혁신적인 성장이 나오는 네. 쪽으로 돈이 몰렸던 게 닷컴 버블이었죠. 그래서 주가가 끝도 없이 올라가요. 그러다 그게 빵 터지면서 이제 닷컴 버블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아니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네네. 그 과정을 봤는데 그 막 치솟다가 무너지는 게 너무 금방이라 놀랐어요. 그렇죠. 너무 이게 금방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보통 이게 주가가 오르고 경기가 과열이 되잖아요. 네. 그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이 경기 과열을 시켜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이제 99년도 하반기부터 굉장히 뜨거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려야겠다 해가지고 금리 올리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99년도 말에는 저도 아직도 생각나는 게 노스트라다무스가 있었어요. 아. 이게 되게 유치하게 들리잖아요. 무슨 소리야, 노스트라다무스. 근데 그때는 저도 그때 이제 막 되게 세기말적인 분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막 그 노래도 되게 막 그 테크노 댄스 막 유행하고 그리고 저기 기억나는 게 그 저기 뭐냐면 네. 아니, 저기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어. 있었는데 이렇게 행성 충돌해가지고 네. 지구 망하는 이제 네. 그런 게 되게 많이 막 영화들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99년도 그게 하반기 노스트라다무스였는데 네.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딴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게 뭐냐면 Y2K라는 게 있었어요. Y2K. Y2K가 이제 1999에서 2000으로 바뀌면 네. 숫자 체계가 바뀌잖아요. 네. 이러면은 데이터나 시스템을 다루는 쪽에서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맞아요. 비행기 항공이 떨어질 수도 있다. 어. 내지는 특히 금융 시스템, 네. 송금 이런 음. 기록들이 다 뒤엉켜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잘못 걸리면. 이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대한 금융 대란을 만들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음. 근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제대로 그렇죠.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네. 그럼 제가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에요. 음. 지금 과열이라서 금리 올려서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아니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금리를 올린다고요? 뭐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 3번, 4번 올려야 될 걸 2번 올려요. 그리고 그것도 99년도 12월 달에는 금리를 못 올려요. 네. 왜냐면 그때가 이제 딱 바뀔 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를 동결시켜 버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막 날아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걸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 견제는 수비수가 빠진 거잖아요. 그쵸. 수비수 빠지면 혼자 놀아야죠. 아. 팍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닷컴 버블이었던 거죠. 어. 그래서 막상 딱 Y2K 지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차 늦었다 한 다음에 금리를 빠르게 따라 올리기 시작을 해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치솟던 게 빵 터지면서 갑자기. 훅 가라앉았던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케이스였죠. 예, 그게 이제 금융시장이 참 이 과열과 붕괴라는 게 한순간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단편 뭐 그 시절에 이게 기사 신문 기사 보면 무서운 네네네. 헤드라인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고서 이게 단편적으로 알던 것을 위기의 역사라고 하는 책 통해서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쭉 보게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정말 얘기하신 것처럼 와 이거 정말 심리전이구나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위기의 역사는 네. 뒤집어 말하면 극복의 역사죠. 그렇죠. 그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너짐이 있었고 무너짐에서 회복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4개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터져 나왔고 어떻게 전개됐으며 어떻게 해결되어 갔는지 네. 그 내용을 갖다가 위기마다 담아놨어요. 아. 예,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 제일 많이 바라볼 때는요.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를 보시는 게 되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될 때는요. 누구도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아. 예. 그 실제로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제 그 닷컴 버블의 붕괴까지 음. 이어졌고요. 닷컴 버블이 깨진 다음에 네. 미국 경기도 안 좋아지니까 전 세계에 지금 좋은 곳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엄청나게 낮춰요. 그래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려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됐습니다. 그럼 돈이 풀려 나왔잖아요. 돈은 어디론가 흘러가야 돼요. 네. 근데 주식시장은 무너졌기 때문에 못 흘러가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3,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던 안정적인 시장이 있어요. 그게 부동산 시장이죠. 아.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걸 만들게 네. 돼요.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고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수많은 파생 금융 상품이 시중에 흘러나오게 되죠. 네. 근데 이거는 이 상품은요. 결국의 핵심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괜찮아요. 진짜 좋은데 문제는 그 부동산 가격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부동산 가격이 무너져 내렸던 거죠. 그게 이제 금융위기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 이걸 해결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큰 돈을 뿌려준 게 나중에는 뭘로 이어지게 되냐면 이게 지금의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나타났던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환 위기가 닷컴 버블로 닷컴 버블이 금융위기를 잉태하고 금융위기가 뿌려놓은 유동성 때문에 네. 지금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과거 그 흐름들 네. 이런 것들이 지난 30년 동안의 흐름이다.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근데 이제 40년 만에 등장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책에서 40년 만에 등장했기 때문에 평생 살면서 처음 경험해 보는 분들도 많을 그렇죠. 테고요. 네네. 네, 진짜 오나 싶었는데.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위기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든 위기마다 느낌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지금의 아름다운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음, 외환위기 이전에 호시절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들, 네. 닷컴 버블 당시에 미국 테크주는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들, 네. 부동산 가격은 터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들, 그렇게 돈을 많이 뿌려도 부동산 결국엔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거라는 기대들, 그렇죠. 이런 아니라는 생각들 있죠. 어. 이런 걸 방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여기서 문제가 터져 나오곤 합니다. 방심에서 위기가
네. 오기도 하고 그러나 위기는 또 극복의 역사일 그렇죠. 수도 있다. 예, 그 네. 내용들을 담은 겁니다. 네. 오늘 진짜 이 강연 들은 기분도 들고요. 그러나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음번에 또 나와 주셔야 될 것 아,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퀴즈. 네. 네, 문제 다 기억하시죠? 지금 네. 워낙 오늘 방송에서 정말 많이 이게 몇 회나 언급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답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3번 외환 위기입니다. 네, 외환위기. 일부러 그 보기 읽으실 때 일부러 크게 읽으셨던 거예요? 아, 조금? 예, 약간 크게 읽었는데 네. 근데 못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강력한 힌트를 또 주셨으니까요. 6337님, 위기의 경제에 빠져 있는 저희 가정의 위기를 구하고 싶네요. 네, 네네. 이렇게 지금 하셨고. 잘 해결되실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아, 예, 당연히 그럴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0759님도 외환 위기 같은 97학번이신데 아, 너무 예. 대단하셔요.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유문식님 외환 위기 하시면서 오늘 오건영 부부장님 오신 줄 알았으면 휴가 내고 EBS 찾아갈 걸. 네, 아, 예. 아, 뵀으면 사인 한번 해드렸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책에 사인해주면 좋은데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 유문식님, 0759님, 6337님 방금 소개해드린 아, 요 사연, 예. 네, 요 보내주신 카페인님들께 우리 이 책을 보내드리잖아요. 네. 아, 네. 여기다가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자 되세요 아, 써주신다고 네네. 하셨고. 써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6337님, 0759님, 유문식님 세 분께 오건영 작가님의 자필 사인과 부자 되세요 그림이 담긴 페이지 투북스에서 나온 위기의 역사 북카페 에디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이제 저기 1년 만에 나왔는데요. 1년 전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네. 1년 전에 저 반대편에 앉았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잘 그랬었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던 네. 것 같은데 어, 근데 그 두 번 다 기억이 네.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막 지- 좀 저희야말로 예. 그래요. 이게 뭐냐면 약간 또 이 경제에 대한 얘기보다도 좀 수다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슉 지나간다라는 그런 음. 생각들 그게 좀 많이 들었고요. 되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책에 진짜 그 수다라고 할 법한 그 부분에 출발점이 굉장히 많아서 아, 네. 아마 위기의 역사 보시면 되게 내적 친밀감을 느끼실 독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때그때를 살았을 때 제가 느꼈었던 네.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좀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책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준비하고 계신 거죠? 아, 네, 열심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끝곡으로는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끝곡? 네, 이게 이제 아마 이 노래가 2008년, 9년 그때일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때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였거든요. 그때도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때 이제 이 노래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 노래 나왔는데 이것도 진짜 구구절절히 막 그러니까 저는 가사 내용보다도 네. 그냥 이 운전하면서 들으니까 네. 여기저기 이제 저 세미나도 하고 음. 하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들으니까 이 그 음색이 너무 막 절절하게 음색이 들리더라고요. 일단은 이 노래 이제 제목이 이제 에이트의 이제 심장이 없어거든요. 네. 예.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오늘 가지고 오신 곡 제목만 보면 잔소리 죽어도 못 보내 심장이 없어. 굉장히 제목도 절절해요.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런 느낌. 네. 오늘 북카페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건영 작가님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카페 영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